(1926년 4월 25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국제연맹 주도로 열린 경제준비회의에서 미국의 전문가들은 유럽 경제 재건에 집중할 예정이며 미국의 이익을 직접적으로 추진하는 계획은 제시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위원회에는 개인 자격으로 전 강요와 교수, 주농업위원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위원은 유럽의 경제적 번영이 곧 미국의 번영과 직결된다 밝혔으며 미국 측 대표들은 유럽은 경제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반면 미국은 번영하고 있다 평가했습니다. 또한 미국식의 여러 주가 하나의 단위로 작동하는 방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주장하고 있습니다. 논쟁적 사안에서는 미국이 필요 이상의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며 부채적 역할에 머물기를 희망한다 밝혔습니다. 미국 전쟁부채위원회는 프랑스 전시부채 상환안을 계속 검토하고 있으며 일주일 안에 합의에 도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신규 제안이 미국에 더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비준 통과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또한 브리앙 총리와 사회당 지도자가 독일 배상금과의 연계를 포기하며 낙관론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전 대통령 레몽 푸엔카레는 동맹 간 부채의 도덕적 의무를 언급하였습니다. 이는 과거 프랑스가 미국에 상환하는 부채를 독일 채무 상환에게 잉여로 갚겠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바뀐 것으로 언론은 이를 감정적 양보라 비판하고 불공정한 조약이라 주장했습니다. 석탄 위기로 영국 금융시장에 불안한 분위기가 형성되었으나 증권거래소에서는 급격한 약세는 나타나지 않았고 가격이 신중하게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증권시장 관계자들은 정부가 파업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나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은행은 석탄 파업과 직장 폐쇄 발생 시 대외 무역과 외환 시장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미 파운드와 가치 유지가 쉽지 않은 상황이며 2주 전에 통화량이 연중 최고 수준을 달성한 바 있습니다. 석탄 위기는 처칠 재무장관이 하원에 제출할 예산안 전반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파업 발생 시 대폭 수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협상의 기미가 보이지 않으며 5월 1일 보조금 종료 발표에 대해서도 정부 지원이 계속될 수 있다는 암시가 반복되며 진정성의 의구심이 생기고 있습니다. 총리는 중재 노력을 지속하고 있으나 극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이후 전국적인 파업이 개시될지 지켜보는 것 말고는 해결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과 소련 간 조약 중재 절차에서 터키가 중재국 역할을 맡을 것이라는 소문이 독일 외교계에서 돌고 있습니다. 독일 사회주의자와 국민주의자 양측은 외무장관의 협정에 만족을 표했으며 국민주의자들은 조약이 국제연맹 하에서 독일의 행동 자유를 입증했다며 국민주의자들의 주요 반대 사안 중 하나가 해소될 것이라 인정했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에서는 이번 독소 협정이 로카로노 정신과 충돌하지 않으며 독일 소련 우호가 독일의 여타 외교 관계와 양립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독일은 연맹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소련도 이를 비판 없이 수용했다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발언들로 보아 조약은 내일 국회 외교위원회에서 토론 없이 승인될 전망입니다. 프랑스군이 드루조 반군과 6시간 동안의 격전 끝에 수에이다 요새를 점령했습니다. 반군은 큰 피해를 입었으며 프랑스 지휘부는 이 거점의 점령을 시리아 잔여 반군 제거를 위한 첫 단계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도시는 지난해 9월 부대가 매복 공격을 받고 괴멸당한 이후 프랑스군이 포기했던 지역입니다. 전투에는 11개 대대가 투입되었으며 이후에는 반군들을 포위하고 국경 밖으로 몰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국경 밖으로 밀려난 반군은 이라크 국경 경비대에게 무장 해제되거나 사막에서 결국 항복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로코 반군 평화협상단 대표가 인터뷰에서 대표단이 여러 작은 마을과 군사 거점을 전전하며 지연되는 상황에 피로를 느끼고 있다 밝혔습니다. 대표는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리프에서 왔지만 협상장에 들어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으며 공정하게 대우받고 있으나 실제 회의에 개최를 기다리고 있다 밝혔습니다. 또한 협상이 계속 지연되면 반군 지역 주민들이 의구심을 품게 될 것이라며 자신들이 프랑스, 스페인과 비밀 협상을 하고 있다 오해받을 수 있다 우려했습니다. 회의에서 협상 참여 의지를 드러냈으나 협상 전 프랑스와 스페인의 전선 7km 전진 요구와 포로 교환에 대해서는 사전 조건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으며 지도자 교체 가능성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협상 이후에는 지역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발전시킬 예정이라 밝혔으며 대표단은 미국 및 외부 세계에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프랑화가 최저치까지 하락하며 시장에서 광범위한 논의가 진행 중이고 런던 시장에서는 통화에 대한 신뢰 부족까지 나타났습니다. 파리 금융계는 의회가 재정 안정을 위한 증세를 통과시킨 상황에서 프랑화에 대한 평가가 악화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해외 시장 일부에서는 프랑화가 과거 마르크화처럼 붕괴할 가능성도 논의되고 있으나 프랑스 금융계는 전후 독일의 상황과 프랑스의 상황에는 유사성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일부 정부 지출이 증가할 수는 있으나 동시에 세금도 그와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균형이 유지될 전망입니다. 또한 국가와 정부 모두 프랑화 방어에 대해서는 완전히 의견을 함께하고 있으며 이 덕분에 증세안들도 통과되었습니다. 프랑화 폭락에 대한 주요 원인은 해외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이 자국 통화 방어를 위해 파운드화를 프랑으로 대량 매입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됩니다. 프랑스 증세안이 통과되며 국채에 대한 우려는 사라졌으나 이것이 바로 통화량 감소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예상 균형을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세금으로 해결되지 않는 유동부채 문제는 독일의 배상금으로 해결하려 하고 있으나 이는 또 다른 불확실성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런 이유 때문에 정부가 외환시장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밝혔습니다. 무솔리니 이탈리아 총리는 현재 남티롤 지역에서 독일계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현지 방문을 마친 특파원은 무솔리니가 초등학교 독일어 교육을 전면 금지한 것에 대해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 평했습니다. 과거 트렌티노가 오스트리아의 영토였을 때에는 이탈리아 사용이 허가되었으나 이탈리아는 동일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이런 조치는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지역 독일 지도자들은 국제연맹 회부도 고려하고 있으며 이것이 가장 유력한 해결 창구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관할 주지사는 해당 사실을 인지하고 이들의 활동을 허용하는 듯한 발언을 했으나 이탈리아어 교육 부분에 대해서는 완고한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또한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는 달리 단일민족 국가이며 자국 영토 내 외국 집단이 자국어 교육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파시스트당 사무총장에서 사임한 파리나치가 이끄는 대규모 세력이 베네치아, 우디네, 트리에스테에서 반무솔리니 운동을 시작하고 있다는 스위스발 보도가 들어왔습니다. 최근 두 파벌 사이에 격렬한 충돌이 있었고 심각한 사태는 헌병대가 개입하며 겨우 방지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언론은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특파원의 보고를 인용하며 이런 사건이 알려지지 않는 이유는 이탈리아의 강력한 검열 때문이라 주장했습니다. 한편 브리앙 총리는 이탈리아가 유럽 평화를 위협한다는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 반대했습니다. 총리는 무솔리니의 강경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실제 외교 정책은 양국 관계를 악화시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전후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관계는 악화되었으나 무솔리니 집권 이후 완화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무솔리니의 발언은 외교적 수사를 감안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전후 유럽에는 강경한 정치적 수사가 널리 퍼져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파시즘 체제 자체는 민주주의 국가들에게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파세익 섬유 파업과 관련하여 현재 피켓팅 및 파업 활동을 금지하는 임시명령 심리와 웰링턴 대규모 파업 집회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 집회에서는 와이즈보드가 중재위원회에 대표로 참여할지 여부가 투표될 예정입니다. 와이즈보드는 집회에는 참여하지 않을 예정이나 연설자들이 중재회의 취소 경위를 설명할 예정입니다. 집회 명령은 신청한 공장 하나에서만 발동될 예정이며 7월부터는 새로운 주 법안에 의해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없게 될 예정입니다. 로디 지역에서는 공장이 고용한 경비대가 임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거부되었고 파업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도 제기되었습니다.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집회 금지 조치의 합법성 시험을 위해 집회를 열려하자 보안관은 이를 금지하고 건물주까지 체포하겠다 경고했습니다. 한편 파업 관련 체포자들을 위한 보석금 100만 달러 중 28만 7천 달러가 일주일 만에 확보되었으며 다른 지역에서도 모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소련 신문들이 최근 공산당 상임 간부회에 선출된 스탈린과 최고통제위원장이 서명한 선언문을 게재했습니다. 선언문은 소련이 산업화를 진행할 때 외부 지원을 기대할 수 없으며 자국 역량에 의존해야 하므로 매우 강력한 긴축과 사치에 대한 엄격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강조했습니다. 사망 소식입니다. 대한제국의 전 황제 순종이 창덕궁 대조전에서 사망했습니다. 조선의 국내 통치자들은 항상 황제가 병합에 반대해왔다고 주장했으나 황제와 일가는 일본으로부터 연간 보조금을 받아온 사실이 있습니다. 후계자로 알려진 이유는 일본 황족과 결혼하여 도쿄에서 거주 중입니다. 이상으로 1926년 4월 25일 방송을 마칩니다.